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하반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계시죠?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전선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완전히 민주당, 이른바 진보, 뭐 이런 칼라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 지금 글로벌리스트들 또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들이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철저하게 침투해서 흔들고 있는가, 그 참혹한 실상을 낱낱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이런 그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절대 우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는 오늘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없습니다. 여기 대기업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를 박은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 악의 뿌리가 깊질 않습니다. 실제로. 또 네오콘도 없습니다. 이번에 마크 밀리 그 까부는 거 보세요. 대통령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사실상의 쿠데타 같이 군부를 장악했잖아요. 그런 그 네오콘이 또 없습니다. 한국에는. 본가들, 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서 야, 이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날뛰고 또 글로벌리스트가 이렇게 그 문란하면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 그런 화두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만 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경이 거의 폭파 지경입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 리오 지역입니다. 텍사스. 그냥 물 건너서 막 들어와요.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쪽 그 불법 캠프에, 미국 쪽 불법 캠프에 뭐 한 기만 명 이미 모였어요. 델 리오, 텍사스 지역입니다. 이 원래는 이제 그 바이든이 멕시코랑 같이 작업을 해서 멕시코 쪽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바이든이 멕시코를 거의 원수 대접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손 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멕시코를 잘 달래서 멕시코로 하여금 이걸 막게 만들었었습니다. 참 골아프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패닉이 민주당을 버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무지하게 좋은 대학이죠. 권위 있는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텍사스가 텍사스 히스패닉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히스패닉 중 35%만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히스패닉 중 반대가 20%고요. 격하게 반대, strongly disapprove가 무려 35%, 즉 반대 총합이 54%입니다. 20 더하기 35면 원래는 55가 돼야 되는데 저게 이제 그 소수점 이하짜리들을 더하다 보니까 더했을 때 54%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카말라 지지율은 이 바이든의 보다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 카말라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바이든을 주저앉히고 카말라를 대통령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이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카말라 그 컨비네이션으로, 즉 대통령 부통령 컨비네이션을 그렇게 짠 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1944년 선거죠. 194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루스벨트가 임기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견실한 관리형 상원 의원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숨졌으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 80일 만에 숨졌거든요. 80여일 만에 루스벨트가. 그러고 나서 트루만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미국을 끌어갔죠. 거기에 비하면 이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 범털들이 무슨 계산을 한 거냐. 이 치매 노인 바이든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 깔깔 낄낄 꽃뱀 카말라 앞세워가지고 이제 놓고서 자기들이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지하게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는 와중에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또 이게 보통 난잡한 게 아닙니다. 에이미 수상식이 현지 날짜로 토요일, 우리 날짜로 일요일 날 있었죠. LA에서. 이 보안을 위해서 무지하게 장벽을 높이 세우고 마스크를 안 끼고 실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반실내입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장벽 세운 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에미 감독상 받은 이런 인간들 그 2019년 연설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장벽을 세우고 장벽 다 때려치세요. 국경 다 때려치세요. 트럼프랑 같이 뭐나 먹으세요. 이런 연설을 그렇게 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이 헐리우드 스타들은 기본적으로 국경과 또 국경 관리를 위한 장벽 그리고 국경 자체 이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미국 다 열어라 이거야. 우리 잘 사니까 다 열고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미국 오게 해라 이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막가파 주장을 하거든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런데 지들 에미상 수상식을 할 때는 저기다 높은 장벽 세우고 겹겹이 보안 통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 그렇잖아요. 그 유치원생 애들부터 마스크 끼고 다니게 하잖아. 그래 놓고 나서는 자기들은 마스크 안 끼고 실내 행사하고. 사진들 보세요. 마스크 안 끼고 이렇게 까불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들은 완전 특권층이냐. 니들은 초법적 존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초법적 존재냐. 이러고서 들이받는데 이 들이받는 것에 지금 제일 앞장선 기수가 누구냐. 전 세계 최고의 여성 래퍼 니키 미나즈입니다. 니키 미나즈는 처음에 이제 백신 자유를 주장하면서 들이받았어요. 굉장히 온건하게 얘기했어요. 처음 주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난 아직 안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인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이 주류 미디어와 헐리우드로부터 이런 유명 인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이 니키 미나즈가. 아시지만 흑인이고요. 래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성향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진보 성향 사람이에요. 이른바. 약이 확 오르니까 지금 거의 이게 어감 그대로 직역입니다. 제가 쌍스럽게 특별히 번역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지독한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 나에겐 공화당에게 말하거나 공화당에 찬성하거나 공화당 소속 사람을 만날 자유가 없단 말이지. 어쩌면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야. 흑인의 경우 민주당이 닥치고 빨아 라고 말하면 고분고분 못 빨아들여야지. 그런 상황 조심하세요 라고 공화당에 경고한들 그 말 듣고 멈칫거리다간 저 민주당 패거리들한테 발표 죽는 판이야. 이러고 써버렸어요. 트위터에. 이 니키 미나즈는 이 랩, 지금 현존하는 래퍼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 족탈불급 최고예요. 여성 래퍼로서. 무지막지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러고 밟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니키 미나즈가 이렇게 밟고 나오니까 40대 후반에 미국의 유명 배우 있습니다. 로즈 맥거완. 이 머리 깎은 거 보면 이게 레즈죠? 남성적 레즈죠?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레즈고 또 동성애 옹호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뭐 보스턴 테리어 이런 그 개
동물 옹호운동하고. 그럼 이건 전형적인 이제 그 전에 그 프레임으로 보면 전형적인 좌빨이라고 이게. 그런데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초상류층 엘리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엘리트가 적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니키 미나지나 지금 이 로즈 맥거원은. 로즈 맥거원 글을 거의 직역한 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니키 미나지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지한다. 미키와 나는 막강한 초상류층 엘리트들을 많이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다. 자신이 믿지 않는 주장을 미키가 했다고 야단법석 부릴 일이 아니다. 10중 8구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것이다. 100만 달러 재산가가 10억 달러 재산가로, 10억 달러 재산가가 조 달러 재산가로 됐다. 생각해야 한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두목이 말하는 소리를 믿고 싶다고 해서 그 소리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특급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고 동물 개의 권리 보호 운동하고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거 거의 100% 그전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거의 이건 적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 교포 남성 교포인데 아마 연배가 한 30쯤 됐을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좋은 그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인데 이번에 느닷없이 책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원고를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동성애자다 이게 이 교포분이. 근데 동성애자로서 왜 내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냐, 왜 평등법에 반대하냐를 책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할 법 같잖아요. 이분은 자기는 반대한다 이거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도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거야. 내가 비록 동성애자지만. 그런 논지예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안 읽어봤는데 논지가 그거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지금 훨씬 더 깊은 그런 심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 변화냐? 오각형, 펜타곤을 향한 변화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이 오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운명은 똑같습니다. 오각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 개인들의 네트워크로서의 대중입니다. 사실은 옛날 군중, 옛날 대중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새로워요. 지금 이런 그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수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과 말하자면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그 입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로. 여기에 따라서 중앙사령탑, 쟤들이 좋아하는 컨트롤 타워, CT가 원래 좌파 운동권 용어입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게 있질 않아요.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과 동조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공명하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움직인다지 무슨 위에서부터 컨트롤 타워 명령 받고 움직인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 펜타곤을 지금 구축했습니다. 원래 이 대중 쪽, 종교 쪽, 지식층 쪽에 뿌리가 깊었죠. 미국이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니까, 훌륭한 정치 문화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니까. 그런데 여기 스타로서 이제 트럼프가 증명이 됐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당으로서, 정파로서의 공화 신주류가 공화당을 정리해 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럼 이제 오각형이 미국은 거의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돼 가지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본격 전쟁을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니키 미나지나 로즈 맥거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대조가 되면서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그래, 나 이제부터 저기 이른바 진보파리들,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이거 나 이제
걔들이랑 안 놀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본 진실 얘기할게. 그리고 내가 본 진실 보니까 이거 월스트리트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 빅텍, 실리콘밸리 빅텍, 빅미디어, 얘들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미국 약화시키고 지들 마음대로 주물려는 세상 만들려는 거네. 이 망할 놈의 엘리트들이네. 이 초상류층 엘리트들을 니들 한번 당해봐 이 자식들아.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언어를 보세요. 나 헐리우드에서 배역 못 맡아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 로즈 맥고원 같은 사람은, 혹은 헐리우드의 좌파가 나한테 배역 안 줘도 인디 영화도 있고 우파 투자가도 있으니까 내가 할 만큼의 영화는 나와 어차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니키 미나지는 그거죠. 야, 내가 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헐리우드 애들이나 무슨 평론가 애들 콧괴 가지고 내가 질질 끌려서 사냐. 이건 바로 민초한테 호소하는 장르야. 이러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라고요. 이 펜타곤이 형성되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김경률이가 괜히 나왔겠어 이쪽으로? 물론 본인은 이거 세상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진중권이 요새 입 바른 소리 괜히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탄핵 정국에서 무르익은 다음에 그게 조국 때 지식인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이런 식으로 퍽 하고 물결이 튀어나오니까 김경률이나 이제 그 진중권의 입장에서 봐도, 김경률 그 회계사 진중권 입장에서 봐도, 야, 저 정도 기반이 깔리면 이제 내가 저기 가서 얘기해도 내가 맞아 죽지는 않겠다. 그냥 내 앞가림은 하고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퍽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깨를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고. 요번에 예를 들어서 고영주 우리 자유민주당 그 대표님, 그 인권 이쪽 자유보수의 기수죠. 70대 최고의 기수죠.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요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뭐 문재인 나라 간첩인가 뭐 변형된 공산주의자인가 뭐 이렇게 불렀다가. 그 무죄가 괜히 나오겠어요? 대법원이 갑자기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분위기 보니까 법관들이 야, 이거 유죄 때렸다간 우리 사방에서 매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특히 한국이 이게 심해요.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펜타곤이. 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정치 스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는 정파, 뭐 국힘인지 저는 국힘이라고 안 불러요. 거기 하도 당명이 자주 바뀌어서 저는 그거를 그냥 빈집당, 오나가 없어요. 당원도 제대로 없고 빈집당이에요. 언제부터 빈집당이냐? 노태우 시절부터 빈집당이에요. 김영삼이랑 야합하고 저거 할 때부터 뭐 삼당 합당한다든지 뭐 이럴 때부터 빈집당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바뀐 당이라고 저게. 신한국 만들어지고 이럴 때부터. 저 빈집당이 아직 정신머리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랑 손발을 못 맞춰요. 또 우리 자신들도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00명, 200명, 500명 모이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500명 모이려면요, 액티브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마다 정말 오늘 당장 거기서 빼내가지고 이 중앙무대에 시민운동단체 맡겨놔도 기막히게 하실 만한 그런 리더들이 각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로컬 단위에서 너덧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요. 아직 거기 우리 못 도달했고요. 종교계 각성도 못 도달했고요. 지지층 각성도 아직 충분히 깊질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해볼 수 있죠. 개인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종교계 각성, 지지층 각성은 우리가 계속 시도할 수가 있죠. 즉 한국은 이 세 분야, 이 새로운 유형의 대중, 종교계 지식층, 이 세 분야의 각성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제 그 정치 스타가 등장한다든지 혹은 정당이 이제 면모를 일신하는 그 모멘텀을 호시탐탐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오각형이 만들어져요. 미국이 우리보다 좀 먼저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자, 역설적으로 말하면 땡큐 중국 공산당, 땡큐 김일성 사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현대 문명이 이제 21세기쯤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류가 큰 전쟁 없은 지가 1945년 이후로 없으니까 75년 동안 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인류가 이 정도로 큰 전쟁이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불과 2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간격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2차 세계대전 시작을 유럽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 중일전쟁 1937년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의 전조인 중일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는 얼마냐? 불과 1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5년째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삶은 이제 굉장히 저게 높아져 가고 있죠.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아마 북한만 빼고는 전부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요새 뭐 어디 부고 났을 때, 여든에 돌아가셨대. 그러면, 조금 일찍 돌아가셨네. 여든에 돌아가셔도 이젠 좀 일찍 돌아가셨네, 아니에요. 저가 이제 올해 63인데, 저는 뭐 그 나이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쪽이 아마 95, 100까지는 대충들 살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명이 이제는 삶의 뭐라 그럴까, 삶을 좀 웰빙 인생으로 만들고 있어요.